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 잔치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엄마 칠순에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70번째 생일에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매년 명절마다 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오죠. 똑같이 시집간 여자인데 왜 저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도 출가 외인 아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출가 외인을 외치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를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 올해 38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식사 준비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5년. 저는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 전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된장국은 꼭 끓여야 하고 반찬은 최소 5가지. 이게 저희 집 규칙입니다. 남편 현수 씨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합니다. 창밖이 아직 깜깜합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습니다. 시집살이가 이렇게 긴 줄.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출가 외인이 뭔지 알아? 시집 온 여자는 친정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출가 외인. 시집간 여자는 친정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인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십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전을 부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손이 기름 냄새에 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묵묵히 합니다. 시누이들이 오시면 저는 밥상을 차립니다. 큰 시누이 정혜 씨, 작은 시누이 정미 씨. 두 분 다 결혼해서 나가셨지만 명절마다 친정에 오세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상하죠. 시누이들은 시집가도 친정에 올 수 있는데 저는 못 갑니다. 똑같이 시집간 여자인데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은 왜 오셔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얘들은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남이잖아. 남.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남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이에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칠순이야. 조촐하게 밥 한 끼 하자. 칠순. 70번째 생일이에요. 엄마가 70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이 드신 줄 몰랐거든요. 바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엄마 칠순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칠순?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밥 한 끼만 먹고 올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잔치야. 그 집엔 내 오빠가 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칠수는 한 번뿐이에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발 들이면 복 나간다. 안 돼.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 어떡해. 다음에 가. 다음에. 칠순이 2번 오나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친정에서는 가족들이 모였을 겁니다. 오빠네 가족, 이모, 삼촌. 다들 엄마 칠순을 축하했겠죠. 저는 집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맛이 왜 이래? 간이 안 맞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못 가서 미안해.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미영이 바쁜 거 엄마가 알지. 엄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15년 동안 참아온 게 정말 옳은 걸까?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벌써부터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들한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큰 시누이 정혜 씨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미영아, 엄마 생신에 뭐 준비해? 나 토요일에 갈게. 뒤이어 작은 시누이 정미 씨한테서도 왔습니다. 언니 간다며? 나도 갈게. 애들도 데려갈 거야. 늘 이랬습니다. 시누이들은 알리기만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가도 돼? 가 아니라 갈게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답했을 겁니다. 네, 형님. 준비해 놓을게요.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칠순에 못 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시누이들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걸까? 똑같이 시집간 여자인데, 똑같이 출가 외인인데,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카톡 봤어? 왜 답이 없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님, 이번 생신은 저희끼리 조용히 하려고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꾹 참으면서요. 올해는 가족끼리만 보내려고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큰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야, 내가 가족 아니야? 내가 남이야? 가족.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한테는 출가 외인이라면서 본인은 가족이랍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출가 외인 아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30분 뒤 작은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네가 정혜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생일에 내 자식들 못 오게 해? 네가 뭔데? 저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형님들도 출가 외인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칠순에도 못 갔어요. 출가 외인이라서요. 형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리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 현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현수 씨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들한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현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들 못 오게 하면 어떡해? 어머니 생신인데. 저는 밥 공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누나들도 출가 외인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요. 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1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편할 때만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요? 저는 엄마 칠순에 못 갔어요. 평생 한 번인 칠순에. 출가 외인이라서. 근데 시누이들은 매년 와요. 명절마다 와요. 그건 왜 괜찮아요? 현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번 생신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싫으시면 당신이 직접 준비하세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안 하셨습니다. 남편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신 전날 밤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발견한 서류였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것. 그 서류를 보고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지, 내일 모든 걸 밝힐 겁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현관문만 바라보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신이니까요. 아무리 밉더라도 그건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혜가 왜 안 오지? 전화해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진짜 안 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국그릇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생일에 내 자식들 못 오게 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몇 달 전에 발견한 그 서류요.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 명의가 어머니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 현수 씨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등기부등본이랑 명예 변경 서류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명의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거든요. 노후 계획서라고 적힌 것.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계획, 재산 분배 협의 정해 정리 제외.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한테는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계획이었고요. 저는 그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준비해 둔 거예요. 어머니 모르게.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분이었습니다. 출가외인 타령으로 저를 숨막히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 현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현수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꺼냈어요. 현수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현수 씨한테 다가가셨습니다. 현수야, 이게 사실이야? 현수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수 씨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현수 씨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출가외인, 출가외인. 그렇게 외치던 시어머니가 정작 아들한테 버림받을 처지였다는 거죠. 시누이들한테 전화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서류에 적혀 있잖아요. 재산 분배에서 제외됐다고. 그 사실을 알면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편을 들까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이만 나갈게요. 시어머니와 현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가?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정이요. 엄마 칠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려고요. 그 말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현수 씨 한숨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허락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도 안 챙겼습니다.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버스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시댁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서 친정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골 냄새요. 풀 냄새, 흙 냄새. 걸어서 10분.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낡은 집. 15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 속옷이랑 수건.
누구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미영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엄마가 후다닥 마당을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슬리퍼가 찰싹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38살 먹은 여자가 엄마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어, 울어. 다 울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상장이 아직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떠난 뒤에도 이 방을 그대로 두셨나 봅니다. 출가 외인이라면서 친정에 발 들이지 말라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집에 안 왔는데 엄마는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못 차렸다. 갑자기 와서 엄마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미역국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좀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 출가 외인 소리 들으면서 참았던 것, 칠순에 못 가서 미안했던 것, 오늘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대들었던 것, 엄마는 다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미영이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15년 만에요. 제 방에서 제 이불 덮고 엄마 옆방에서 자는 소리 들으면서요.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12번, 문자가 20개,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친정에 있습니다. 남편이 한 번 찾아왔습니다.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시누이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서류 내용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재산을 못 받게 되니까 친정에도 관심이 없어진 거겠죠. 시어머니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고 딸들은 오지 않고 출가 외인 타령하시던 분이 이제 진짜 외인이 되신 거예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오늘 아침 엄마랑 마당에 앉아서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정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는 38살 정미영입니다. 출가 외인이라 불리던 며느리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의 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입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 미영은 그해 봄 오래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지 새 출발을 할지. 그건 오직 그녀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정미영으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